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그다지 순종적인 며느리 타입 아니라서 시댁과는 별 트러블 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끔 시어머니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은 그런 며느리 들이지 못했다고 남편에게 볼멘소리 하는 것 같았지만 제게 대놓고 불평불만을 하실 만큼 막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그냥 본인 아들에게만 아쉬운 소리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시댁에 좀 잘하고 살가운 며느리로 살기를 바라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초기 때 이미 제 성격을 확인했을 텐데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다 효자가 된다는 그 말이 정답이긴 하더라고요. 시댁에 전화도 좀 자주 했으면 했고 시어머니와 벽이 없는 며느리, 즉 딸같이 굴어졌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제게 압박을 하기도 했었죠. 자기야, 내 동생이 엄청 철없는 거 알지? 뭐 싸가지가 없는 거겠지. 딸들은 엄마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걔는 무뚝뚝해서 그런지 뭐 여자가 아니라 사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질 않더라고. 엄마들은 딸들하고 알콩달콩 속닥속닥 이야기도 좀 하고 아들들보다 원래 딸들하고 친한 법이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완전 반대가 되어 버렸다니까. 딸이 아들로, 아들이 딸로. 자기한테 절대로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 엄마 좀 잘 좀 살펴줘라. 엄마 불쌍하잖아. 그리고 뭘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해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하시던데 자기가 알아서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자기가 좀 알아서 엄마한테 먼저 손 좀 내밀어주고 그렇게 해주라. 그럼 우리 엄마 성격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퍼줄걸? 저런 남자들의 특성 혹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좀 배우나요? 왜 결혼을 하고 나면 며느리가 딸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들인 남편이 먼저 며느리가 아내가 본인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어른이고 시어머니고 말맞다나 친정에 있는 엄마, 시집에 있는 엄마, 이제는 제 엄마가 된 분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엄마처럼 조금 더 신경 써드리고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동생이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딸이 아니니 저라도 살가운 딸이 되어 달라는 거 말이죠. 딸은 있지만 아들 같은 딸이라 무뚝뚝해서 딸가진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말이죠. 글쎄, 나는 지금 자기 말에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이런 부탁은 내가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맞다나 지금까지 모르는 사이로 지냈던 내가 딸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동생 붙잡아 앉혀놓고 이젠 오빠도 결혼했으니 네가 좀 더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 네 성격이 워낙에 아들 같은 성향인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오빠가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갔으니까 가뜩이나 외로움 탓인 어머니가 얼마나 헛헛하시겠냐. 그 마음을 헤아려서 네가 조금만 어머니를 챙겨주고 조금만 네가 살갑게 굴어줬으면 좋겠다. 오빠로서 너에게 부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에게 아들 같은 사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잖아. 그런데 왜 자기는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결혼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아들들은 효자가 되고 엄마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정 자기가 마음이 쓰이면 자기가 더 잘해드려. 자기가 어머니에게 마음 더 쓴다고 해서 그런 걸로 질투하고 샘낼 만큼 유치한 사람 나 아니니까. 나한테 바라지 말고 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까? 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신다고? 시집살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지금 자기 말이 난 더 스트레스인데? 그냥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짜고짜 바라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데? 우선 당신 동생이랑 이야기 끝내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해. 딸이 이미 있는데 왜 딸 노릇을 하는 며느리를 원하는 걸까? 자기 생각도 참 이상하다. 자긴 우리 집에서 사위, 나는 자기 집에서 며느리. 딱 그 위치에 살 도리만 하는 거지. 아들, 딸 노릇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신혼 초에 남편과 말다툼을 크게 한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 이상 시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도리만 하는 것이죠.
물론 남편 또한 저희 친정집에 사이로서 할 도리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무뚝뚝하고 살갑지 않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무뚝뚝하기보다는 좀 성격이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 봐도 모든 면에서 뾰족뾰족하고 예민하게 굴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런 시누이를 감당 못해서 편안한 엄마 딸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서 시누이를 보면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질 않습니다. 하물며 소파에 걸터 앉아서 엄마 나 물 좀 줘 라고 말할 정도였었고 상을 차려도 밥숟가락 한번 놓는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제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저는 아가씨 이리 와서 좀 같이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 말에 대꾸도 없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쟤는 성격이 저렇게 무뚝뚝해서 어쩌냐라고 저를 쳐다보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곤 하셨었죠. 저건 무뚝뚝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 좀 과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정말 잘못 키우신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어떨지, 과연 시어머니 부려먹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잘 살지 걱정이 되었었는데 결국 제 걱정은 현실로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얄미운 시누이 집까지 해대며 저란 사람도 동시에 부려먹으려고 했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하시니까 지보다는 시어머니가 위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저란 사람까지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했었던 거였죠. 결혼을 한 시누이는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시어머니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니까 친정엄마로서 해주는 선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아예 시누이의 종노릇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좋으니까 저리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딸이 걱정되어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저희 엄마도 제게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누이가 미친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를 부려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꼴의 시누이라고 제게 며느리 도리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려고 드는데 정말 한 대 칠 뻔했었네요. 발단은 바로 시누이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치르는 본인 남편 생일 때였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겠죠. 결혼 3년 차인 저도 아직도 살림이 서툰데 저보다 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누이는 오죽했겠어요. 시어머니 알아서 시누이 남편 즉 사위 생일상 차리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더군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누이란 것이 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린 제가 하나도 돕지 않았다고 제게 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그 생일상을 차리시고 난 뒤 심하게 몸살을 앓으셨거든요. 혹시 코로나인 줄 알고 다들 걱정을 했었는데 단순 감기 몸살이셨죠. 지 엄마 부려먹으면서 지 남편 생일상 거하게 차린 주제에 지 엄마가 감기 몸살 걸린 데는 완벽하게 지 탓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오히려 제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정말 육성으로 이거 완전 돌다 못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 제 심정이 어땠을지 다들 이해가 가시죠? 언니, 엄마 좀 도와드리고 해요. 엄마 혼자서 일하게 두지 말고 언니도 옆에서 엄마 좀 거들고 하라고요. 엄마 자체가 원래 남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성격 아닌데 그 정도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챌 수 있지 않아요? 엄마 이번에 병 난 거 혼자 일해서 그런 거잖아요. 언니 며느리면서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 신경 안 쓰여요?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꽉 잡혀 사는 건 아는데 그거 믿고 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서운한 점 있어도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바로 지적할 생각이니까 좀 며느리 도리 똑바로 좀 하면서 사시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나는 딸이니까 그렇다 쳐도 언니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있어요? 참 언니도 너무하네. 이거 완전 미친 거죠? 정신줄 놓아버린 거 맞는 거죠?
왜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왜 시어머니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그리 된 건데, 지가 다 시켜놓고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잘 차려진 상에 앉아있기만 한 주제에, 제가 시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아 그리 된 거라고 주댕이를 나불거리더군요.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사이였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신우이였기에 눈치 볼 이유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뚝뚝하고 무례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 상식까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었네요. 어머니가 왜 아프신 건데요? 어머니가 왜 혼자 일을 하신 건데요? 아가씨가 부탁해서 어머니가 생일상 차리다가 그리 되신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도와서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 본인이 주가 돼서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냐? 지켜보든 말든 아가씨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저 또한 아가씨 행동을 지켜볼 참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며느리 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 시간에 본인이나 딸 둘이 잘하세요. 어떤 친정엄마가 사위 생일상 차리다가 병이 나니? 도대체 얼마나 거하게 차려달라고 했길래 어머니가 감기 몸살까지 앓으시냐고요. 딸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하더니 우리 어머니 말년에 고생 좀 하시겠네요. 그냥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내일 아니고 내가 도와야 할 일 아니면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런 잡소리 저한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 오늘은 참지만 나중엔 정말 크게 화냅니다. 아가씨 성격만큼 저도 꽤나 성격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괜히 경쟁하지 말자고요. 누구 성격이 더 더러운지. 제발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는 제 말이 엄청 기분이 나빴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 꼬장꼬장하고 지만하는 성격이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결국 시누이는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가 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란 사람의 콧대를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아주 오산이었죠. 시어머니 감기 몸살이 다 낫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본인 남편 생일상 차려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저녁 시간에 모든 식구들을 초대를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들었나, 좀 뭔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를 골려주기 위해 머리를 쓴 것이었습니다. 참 기도 안 차게 말이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원래 다정한 말투도 아닌데 갑자기 애교 있는 말투까지 쓰면서 말이죠. 엄마, 우리는 왜 제사 안 지내? 우리 시댁 제사 지내거든. 이번 주에 제사 지낸다고 하시는데 뭐랄까? 좀 격조 있는 집안이라는 느낌? 암튼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라면 치를 떤다고 하고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조상들한테 잘 보살펴 달라고 제를 지내는 게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거든. 그리고 오빠 만일 아이 태어나면 교육상에도 매우 좋을 것 같고 우리 절에 모시지 않아?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오빠? 오빠도 우리 집안의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는 법이잖아. 그동안은 너무 쉽게 아들 노릇을 한 것 같은데 표면상으로라도 이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오빠의 위치를 다지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오빠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절대로 제사를 알아서 지낼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엄마 살아있을 때 습관되게 지금부터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엄마 정말 그런 거 미신 아니래.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면 물론 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뭔가가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번 참에 제사 지내봐. 우리도 제사 만들어 보자고. 새언니랑 같이 하면 되잖아. 언니, 설마 저도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언니같이 잘난 사람이 그깟 제사 따위 하나 못 지내겠어요? 에이, 설마 그런 건 아니죠?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모든 식구들이 단 한 번도 지내지 않았던 제사고 형식도 잘 몰라서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 무슨 제사 이야기를 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누이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 절대 할 수가 없는데 미친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저를 골려주기 위해서 제 길을 꺾기 위해서 정말 무리수를 두고 만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이번 우리 시댁 제사 준비를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여쭤보고, 단 아니지만 쉽게 준비해 갈 것이 있으면 그 목록을 달라고 할게. 그래서 같이 장도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 되잖아? 물론 나도 시댁에 점수 좀 따고. 제사 음식 정성껏 집에서 준비해 간다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 나도 칭찬받고 우리 집 식구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일석이조잖아. 어때? 내 생각? 엄마도 찬성이지? 오빠는 우리 집안의 아들로서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만약 오빠가 반대를 한다면 그건 우리 집안의 아들도 아니지. 다만 새언니가 가장 문제지. 어때요? 새언니, 언니는 찬성? 반대? 어느 쪽이에요? 웃음이 나서 신우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도 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어디 한번 네 대답 한번 들어볼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제 대답은요. 싫어요. 있는 제사도 없애는 판국에 없는 제사를 왜 만듭니까? 그리고 조상님한테 빌면 그 후손들이 잘 된다는 말 일리 있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변해도 한참 변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고리타분한 규칙에 얽매여 살아야 할 정도로 답답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몰랐었는데 요즘 사람이 생각면에서 꽤나 구식이네요. 요즘에 제사 이야기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굳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제사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난 조상 만난 사람들이나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엄한 며느리 잡아대고 다른 집안의 귀한 딸 고생시키는 거라고요. 어디서 조선시대에서는 할 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가씨의 제사에 대한 관념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가씨나 열심히 제사상 차리시고 그 앞에서 절 하도록 하세요. 조상 덕이 있나 없나 하고 저도 한번 지켜볼 테니까요. 그리고 조상 덕 봐야 할 정도로 저 그다지 힘들게 살지 않거든요. 제가 원래 누구한테 의지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아가씨나 돌아가신 조상들한테 의지하면서 사세요. 저는 그냥 내 능력과 요행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 테니까 심술궂은 조상님들 아니시라면 이런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겠죠.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제 대답을 하자면 저는 노입니다. 그리고 아가씨 결혼하셨으면 이제 아가씨 시댁이나 신경 쓰세요. 왜 갑자기 제 시댁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시댁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괜히 제 시댁에 힘쓰지 마세요. 제가 이 집안 며느리지 아가씨가 이 집안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공손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날 이후 신우이랑은 말도 섞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네가 이해를 해라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쉬울 것이 있어 이해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어차피 안 보고 살아도 손해날 것 없고 아쉬울 것도 없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불편한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거의 얼굴 마주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리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못돼먹은 신우이 아닌가요? 지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물론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먼저 시비 건 건 아니잖아요. 참 신우이 집 시집살이보다 맵다고 하더니 딱 우리 신우이가 그런 사람이었었네요. 웃기지도 않게 말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로 인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희 신혼집과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는 청소 상태를 점검하시곤 했었거든요. 오셔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만 주시고는 정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하긴 시댁에 가면 먼지 한 톨 없었을 정도였고 하물며 제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시어머니는 개눈 감추듯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찍찍이를 바로 사용을 하셔서 그 머리카락을 콕 집어내시곤 했었습니다. 일명 찍찍이. 시어머니의 옷깃에는 항상 박스용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길이는 한 5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먼지든 머리카락이든 혹은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 찍찍이를 이용해서 제거하시곤 하지요. 옷깃에 붙여 놓아도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 종일 머리카락 먼지들을 제거해도 저녁 때까지 시어머니 옷깃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끈질긴 생명력 인정해 줄만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이면 가차없이 시어머니 옷깃에서 떨어져야 했고 또 다른 5cm의 박스용 테이프가 시어머니 옷깃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또 그걸 이용해서 하루 종일 바닥을 훑고 계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 옷깃에도 그 테이프를 붙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걸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어야 눈에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치운다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보다 시력도 좋지 않으신 분일 텐데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정말 귀신같이 보신다는 거였어요. 무슨 사람이 하루 종일 바닥에 떨어진 게 있나 없나 하고 집착하는 것처럼 아무튼 시어머니의 바닥 사랑은 무지막지했습니다. 비단 바닥 사랑뿐만 아니라 항상 제게 물건들을 밖으로 널려놓지 말고 다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종류별로 정리를 하라 하셨고 그리고 쓸고 닦고 먼지털이를 글쎄 하루에 3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1번, 점심에 점심 먹기 전에 간단 청소 1번, 저녁에 남편 퇴근하기 전에 1번. 무슨 청소 못해 죽은 귀신에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매일 제게 잔소리를 하셨고 매일 저를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청소란 자고로 습관이 되어야 하고 만일 집안에 있는 아내가 깔끔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깔끔하지 못한 엄마의 습성을 그대로 담는다면서 꼭 저를 변화시키겠다 호언장담을 하셨죠. 다 좋았습니다. 오면 시어머니가 청소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손을 움직이신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못마땅하다 뭐 이런 거였겠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제 눈에도 보이고 시어머니 눈에도 분명히 보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주우려고 꼭 일어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또다시 눈에 띄면 그때 줍죠. 그리고 커튼을 예를 들어볼게요. 꼭 정중앙에 맞추지 않아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커튼이 왼쪽으로 좀 쏠렸건 오른쪽으로 좀 쏠렸건 커튼의 용도만 다한다면 저는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곳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꼭 정중앙에 커튼이 쳐져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다못해 소파 위에 쿠션이 총 4개가 있는데 색깔이 2개씩 동일한 거였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꼭 색깔별로 쿠션을 짝을 지어 놓아야 한다고 되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게다가 침실 이불도 한마디씩 하시곤 했었는데 위아래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점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남편과 저만 쓴 이불인데 위아래를 왜 구분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덮을 때 다시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정리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 얼굴에 싫은 티가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피곤하긴 했었거든요. 깔끔한 건 좋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좀 병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알려주셔도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종일 청소만 하고 있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애도 없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데 어지럽히는 사람도 없는 우리 집인데 왜 자꾸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건지 그 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징징거렸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청소 좀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 정말 너무 서러웠었습니다. 아가, 내가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떨어지는 줄 아니?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지저분한 환경을 제공한 적이 없어. 항상 깔끔하고 완벽하게 정리정돈되어진 모습만 보여줬었지. 이렇게 너저분하고 바닥에 질질 흘려져 있는 꼴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넌 발바닥에 뭐가 달라붙으면 찝찝하지 않니? 그게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도 여자 못지않게 정말 깔끔한 애야. 하다못해 걔는 총각 때 지 옷을 정리할 때도
색깔별로 정리를 했었던 애다. 그런 애랑 살려면 네가 더 깔끔해야 하는 법이야. 만일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으면 너 우리 아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 걔가 얼마나 깔끔을 떠는 앤데. 그나마 내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니들이 싸움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 대빨로 내밀고 있지 말고 얼른 가르쳐줄 때 잘 배워라.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제가 봤을 땐 남편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좀 유난을 떠는 것 같았고 자기 자식들이니까 깔끔쟁이들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급이었다면 벌써 일이 벌어졌어도 벌어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아니 어머니 그이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깔끔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이 지금 살림 합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본인 짐 정리를 안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본 그이는 어머니 정도는 절대로 아니던데. 저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매일 각을 잡으라고 하시고 매일 소독하라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 베이킹소다를 일주일에 하나씩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그랬어요. 락스 냄새가 집에 진동한다고. 희석하긴 해도 매일 락스를 사용해서 집기를 닦아내니까 그 사람의 집에서 병원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머니 다녀가셨냐고. 저희 집에서 어머니 집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머니. 전날 제가 저 말 좀 했다고 한 2시간 정도 잔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대꾸를 했다고 대노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제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는 시어머니가 더 힘이 든다고. 만일 제가 잘하면 오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의 노고를 전혀 모르고 세상 편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너무 질리더라고요. 어디서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니? 내가 봤을 땐 사부인이 좀 깔끔하지 못하신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네가 배우질 못한 거지.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짐 정리를 끝마치지 않은 건 게을러서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넣을 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무슨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화를 내면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좋게 좋게 타일러 가면서 알려주고 있잖아. 사실 나도 너무 피곤하다. 니네 집에 와서 너 교육시켜놓고 집에 가면 나도 녹초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는데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요즘 젊은 것들 고마운 줄을 모른다고 하더니 네가 딱 그 짝이로구나? 잔말 말고 집은 항상 청결 그 자체여야 해. 난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우질 않았다고. 너무 피곤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게 뭐 어떻다고 스트레스까지 받냐 하실 수도 있지만 당하는 제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왜냐면 시어머니 청소 방식은 매일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울음을 터뜨릴 정도의 감정이 되어 이야기를 하고 말았네요. 어머니 그럼 오지 마세요. 어머니 별로 안 반가워요. 피곤하시다면서 왜 자꾸 오시는 건데요? 그리고 별로 고맙지도 않아요. 제 집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어머니 저희 집 청소에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집에서 논다고 해도 영원히 집에서 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슬슬 일도 구해야 하고 자격증도 준비해야 하니까 어머니 그만 오세요. 그리고 락스 냄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 매일 두통약 달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 남편의 중재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남편 모르게 저와 시어머니는 한 가지 모종의 계약을 하게 되었죠. 저희 집을 방문하진 않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청소를 끝내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주방, 안방, 서재, 작은 방, 거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3번까지는 청소하라 압박 안 할 것이고 집을 찾아가서 잔소리 안 할 테니 한마디로 청소 상태를 검사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좀 순진하지 않나요? 그냥 싹 다 청소한 다음에
각기 다른 각도로 여러 장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암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청소에 목을 매는지 말이죠. 그리고 왜 맨날 제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청소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자가 깔끔해야 그 자식은 깔끔한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셨는지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너무 웃겨서 뒤로 자빠질 뻔했었네요. 저는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지저분한 집안 꼴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무슨 세상에 모든 벌레들은 다 득실거릴 것만 같았고 정리정돈이라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은 그런 집안 꼬락선이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그런 사람들 집처럼 암튼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 집에서 씻고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다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야 해서 남편과 제가 시누이 짐을 가지러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남편은 몰랐었을까요? 아마 몰랐던 것 같긴 해요. 남편도 그날 정말 엄청 놀랐었거든요. 시누이 집안 꼬라지를 보고는 말이죠. 10평도 안 되는 작은 자취방이었는데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그 말 저는 그날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말 발을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날파리들. 무슨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건지.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바로 시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전혀 본인의 집안꼴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쓰레기들 음식물을 담아놓은 봉투들, 하물며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 작은 방에 이리저리 쓰레기들과 시누이가 뒤엉켜 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시누이의 등짝을 때렸어요. 이게 지금 전쟁터도 아니고 여자의 방이 맞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이렇게 더럽게 살 수가 있는 거냐고. 새언니가 같이 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쪽팔린 것도 모르고 이 꼴을 해놨냐고 시누이를 막 혼을 냈지요. 야, 너 집에서 홍어 삭히냐? 뭐 홍어 삭히는 알바라도 하는 거야?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젯밤에 여기서 뭐 싸움이라도 한 거야? 집안 꼴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정신 나갔구만. 와,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있냐? 어머니가 이거 알아? 너 이렇게 마치 노숙자처럼 사는 거 알고 계시냐고. 씨. 야, 너한테 냄새나. 와, 정말 미쳤다. 와, 정말 돌았다. 와, 정말 이거 완전 또라이네, 또라이. 아이씨, 정말. 정리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빠랑 언니가 너무 일찍 온 거라고. 정리하려고 했어.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이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구만.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기 냉장고에 음료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언니랑 오빠 온다고 해서 사 놓은 거니까 그거 드시고 정리 좀 도와주세요. 헤헤, 좀 지저분하죠? 제가 이 정도까진 아닌데 어차피 짐을 비울 거라서 최근에 정리를 좀 안 하긴 했어요. 그러기에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발로 쓰레기들을 치워가며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제 사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음료수의 날짜가 이미 한 달이나 지나버린 거였어요. 얼마나 냉장고 정리를 안 했으면 음료수를 한 달이나 묵힐 수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음료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는 그 음료의 유통기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장염 걸리게 해서 다 죽게 하고 싶어서 이래? 이거 완전 속셈이 의심스럽네. 야, 이거 음료수 한 달이나 지났어. 가뜩이나 여기 공기 안 좋아서 폐 망가질 것 같은데 이거 음료수 마시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겠다 뭐 이거야? 너나 처먹어. 정말 더럽다 더러워. 와, 이 방은 돼지도 더럽다고 소리치고 뛰쳐나가겠다. 돼지도 너한테 욕하고 뛰쳐나갈 거라고 이 미친 거사. 사실 돼지가 엄청 깔끔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안쓰럽긴 하지만 남편의 말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저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텐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었으면서 정작 시어머니의 딸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자식들은 깔끔하다 어쩐다 하셨으면서
신우이는 시어머니 딸이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방 사진을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건 아니었고 시어머니에게 보내드릴 참이었거든요. 과연 시어머니가 뭐라 하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당신의 딸의 방 꼬락서니를 보고도 과연 제게 청소에 대해 훈수를 두실지도 궁금했었고요. 저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저를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 게 아니라 신우이의 청소 상태를 신경 쓰셨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분명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오빠랑 새언니가 내려가니까 청소를 해두라고 이야기를 해두셨을 겁니다. 이런 꼴을 절대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 말. 엄마가 지저분하면 그 자식도 지저분하다는 말. 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신우이를 두고 하셨어야 한 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찍은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차례차례로 보내드렸습니다. 묶음으로 보내지 않았고 하나씩 전송을 했어요. 바로 확인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카톡상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사진을 전송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라졌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진을 다 전송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말이죠. 신우의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으셨습니다. 왜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어차피 시어머니 댁으로 신우이를 데려다 줘야 하는 거라서 그냥 올라가서 시어머니 반응을 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참나, 그런 돼지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니. 이런 게 바로 며느리와 본인 딸의 차이점일까요? 그래서 저는 식구도 다 했는데 물어보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보지 않기를 바랐었겠지만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로의 찬스잖아요. 그동안 받았던 서름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어머니, 오늘 아가씨 집에 가보니까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던데요? 사진 보셨죠? 에이, 그렇게 어머니 자식들은 깔끔쟁이라고 하셨으면서 어머니 저한테 혹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거짓말 치고 너무 과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와, 그런데 어머니 그렇게 깔끔하신데 어떻게 어머니 딸인 아가씨는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지저분하면 자식도 지저분해진다는 그 공식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저한테 저희 엄마가 깔끔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은근 험담하셨잖아요. 그럼 아가씨는 뭐예요? 네?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네? 저는 답변을 피하는 시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종알종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우의 방문을 활짝 열더니 신우에게 들고 계시던 행주를 집어 던졌어요. 정확히 신우의 머리에 그 행주가 안착을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엄마 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의 머리통을 한 대 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친 거사! 결국 네가 엄마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며느리 앞에서 엄마를 망살 뻗치게 만들었네. 그렇게 돼지우리같이 살지 말라고 했었지. 그리고 그걸 들켜? 엄마가 치우라고 했잖아. 이 말미잘 같은 거. 넌 머리에 뭐가 들어있니? 단세포야? 아무 생각이 없어? 어휴, 저 왼수 같은 년. 만일 이 집도 돼지우리로 한번 만들어봐. 정말 시골에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릴 테니까. 씨 도둑질은 못한다고 하더니 더러운 건 지혜비를 똑 닮아가지고는. 어휴, 정신 나간 년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는 걸 억지로 꾹 참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오늘이 제 마지막 청소 상태 사진이에요. 어제 아가씨 보니까 저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아가씨를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기 졸업하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가씨 위생 상태 보니까 어머니 정말 고생 좀 하실 것 같더라고요. 건투를 빌겠습니다. 어머니, 파이팅!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제게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못하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런 방 처음 봤어요. 뭔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방에서 먹고 자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 정말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파이팅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딸이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미리미리 배워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